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오늘은 호흡곤란 환자, 특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면서 기침, 발열, 호흡곤란 같은 이 폐렴 증상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양성 판정을 받거나 또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증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 딱히 없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사망을 하게끔 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환자들의 대표적인 중증 케이스 중 하나는 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서도 병원에 입원 그리고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40% 정도가 이 호흡곤란이 진행이 되었고 이 중 절반가량의 환자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호흡기, 면역기에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이 바이러스인데요. 그럼 이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어떤 식으로 폐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제 정상적인 폐는 이 폐포 밑부분에 위치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킵니다. 구조를 보면 표면 장력을 책임지는 상피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내피세포로 구성된 장벽, 배리어죠. 여러 단백질, 체액의 이동을 관리하고 또 세포의 극성 상태를 유지, 그리고 가스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 투과성을 유지시킵니다. 그럼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신체에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은 세포 장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제 폐에 물이 차게 되는 이 폐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외부 감염 물질들은 이 폐포 안에 대식세포 같은 면역 물질들이 청소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폐, COPD 환자일 수도 있고 이런 폐에는 제대로 캐리를 하지 못합니다. 혈액, 체액, 그리고 백혈구의 세포 내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폐포의 메인 역할인 산소 운반이 저하가 되어서 갈 곳을 잃은 폐동맥과 산소량이 줄어드는 폐정맥에 션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 교환이 줄어들면 몸은 저산소 혈증, 산증에 빠지고요. 데드스페이스, 사강의 증가로 인한 환기 기능의 저하, 결국엔 호흡 부전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되는 바이러스 환자들도 이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 면역 물질이 폐 내부로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즉 염증 반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구급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고 일반적으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치료에서 쓰이는 환자를 이제 엎드리게 하게끔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처치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구급팀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소염제 역할을 하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사용도 원래 COPD나 천식 환자들에게 저희 프로토콜이 있어서 쓰이고 있지만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증상이 악화될 때 좀 1차적으로 써라 말들이 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악효과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환자들의 사망 집계를 보시면은 특정 인종 사망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들의 보편적인 사망 집계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이 백인들보다 높게 나오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병리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고요. 흑인 같은 경우도 스터디에서는 유전적으로 이런 질병들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많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 특정 빈민가 같은 데는 흑인, 히스패닉 환자들의 비율이 높고요. 생활 수준이 낮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도 호흡기 관련 환자들이 담배나 마약 같은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건강 상태가 최악이 될 때까지 방치를 하는 케이스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EMS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적지 않게 경험하는 클리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처방받은 약들을 제때 복용을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돼서 119에 신고하는 환자들, 혹은 집에서 산소통을 사용, 코로 산소줄을 사용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출동을 나가서 보면 정말 기가 찬 노릇이죠.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좀 백신이 나와야지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항상 감염 관리 잘 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딕이었습니다.